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체의 부피에는 그 기체에 가하는 압력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뭐도 영향을 끼치냐면 이건 압력, 온도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험과 분자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빈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다가 이제 그 주방 세제로 비누막 같이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찬물에 담갔을 때, 더운 물에 담갔을 때, 더운 물에 담그면 막이 이렇게 올라오죠. 비누방울처럼. 하지만 찬물은 어떻게 돼요? 막이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압력보다 기체 온도와 부피의 관계는 훨씬 쉬워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작아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자, 본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 마이너스 196도씨가 바로 그 질소 있잖아.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기체가 뭐야? 질소죠. 78%가 질소입니다. 80% 육박하죠. 나머지 21%가 산소예요. 공기. 그래갖고 둘이 합쳐서 99%를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과자에 많이 들어가잖아, 맞죠? 질소. 공기 중에 흔하단 말이에요. 이 질소가 온도를 낮추어 주었을 때 마이너스 196도가 되어야지 이제 액체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액체 질소가 들어있는 용기에 풍선을 담그면 풍선이 찌그러져요. 이렇게 부피가 작아졌죠. 근데 다시 풍선을 밖으로 꺼내면 밖에는 한 20도씨라고 치자. 그럼 기체 상태가 돼야 되죠. 액체가 기체로 될 때는 부피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은 여러분들 액체 질소를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요. 선생님, 액체 질소를 옛날에 한번 안동에서 과학 탐구마당한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직접 마이너스 196도짜리 질소가 있잖아. 선생님 그 방울이 튀어가지고 피부에 닿았거든. 선생님도 무식해서 그거 닿으면은 손이 어는 줄 알았어. 근데 살짝 따끔한가? 그렇게 사람한테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그 액체 질소에다가 그 군붕어 같은 거 딱 담갔다가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물고기가 살아나고 이런 거 본 적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기체 온도를 낮추면 부피가 작아지고 기체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늘어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쉬운 미니 탐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에 공기를 뺀 고무풍선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이렇게 씌우고요. 가열 장치를 이용해서 플라스크를 가열했습니다. 그러면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해 보자. 고무풍선은 어떻게 됩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볼록하게 커지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크를 어디다가 얼음물이 돈 수조에다가 여기다가 담갔습니다. 그럼 고무풍선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고무풍선의 부피가 달라지는 까닭은 아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필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기 필기하는 학생 같이 필기합시다, 임마. 교실 현장에서는 좀 더 필기 안 하면 무섭게 선생님이 하도록. 자, 삼각 플라스크를 가열하면 기체 온도가 증가하죠. 그러면 기체 부피가 어떻다? 증가한다. 이걸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체 온도가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죠. 이 두 개를 딸랑 적어주시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기체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 현상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도 거의 매일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운전을 하면 느낄 겁니다. 바로 자동차 타이어입니다. 그 여름철이 되면요, 그 카센터에 가서 타이어의 공기 압력을 측정해 가지고 살짝 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공기 분자의 개수가 작더라도 그 타이어 안에 여름철이 되면 온도가 높으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살짝 빼놓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이 되면 어떨까요? 그렇죠. 카센터 가서 공기를 살짝 더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또 예를 들 만한 게 말로 해볼까?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어본 적 있냐? 선생님 넣어봤거든? 근데 원래 모양대로 되돌아와요. 이야,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열기구 속에 기체를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기구가 이렇게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도 기체 부피가 커지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면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직접 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실험이고 샤를의 법칙을 우리가 유도할 거기 때문에요. 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펜을 들어. 자, 볼펜 들었지? 좋아. 볼펜을 들었으니까 20도씨에서 부피가 10ml, 온도가 20, 40, 60, 80이 되지. 그러면 부피는 10.0, 10.7, 11.4, 12.1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도씨 때 10, 40도일 때 10.7이니까 이거 한 칸당 눈금이 5칸이지. 그래서 10.0.2, 4, 6, 8, 10 하면 되지. 그래서 6하고 8 사이에 딱 여기다가 중간에 표시를 했습니다. 쌤이. 잘했지? 니들도 해란 말이야. 자, 60도씨일 때 11.4. 아이고, 착하네요. 여기 표시하세요. 12.1은 80도에서 10에서 여기 딱 해가지고 선을 딱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의 직선 형태가 나타나죠. 신기합니다. 이게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어떤 규칙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 15% 나왔다. 빨리 해야겠다. 어떤 규칙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규칙성.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 기체의 온도를 100도씨 올리면 기체의 부피는 몇 ml가 되겠는가? 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거의 12.8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8도씨.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을 자기가 적당히 측정해서 여기다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기체의 부피에는 압력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럼 이때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실험에서 바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적었어요. 비례한다. 여러분들 비례한다는 말 의미 아세요?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비례한다. 확인해 본다. 비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다 적어볼까? 하얀 종이. 자, 수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X변수, Y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Y변수는 이제 황정민의 미소 짓는 횟수예요. 미소 횟수. 그러면 황정민이 세상에서 살면서 미소 짓는 횟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옆에 있는 장배견이 윙크한다. 윙크. 자, 그러면 장배경이 윙크 한 번 하니까 얘가 2번 웃어. 근데 2번 윙크 하니까 4번 웃어. 3번 윙크 하니까 6번 웃어. 자, 그럼 이거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그 X변수에서 있잖아. X변수가 몇 배 증가했어? 2배 증가하고 3배 증가하지. 2배, 3배, 4배 증가하지. 그러면 Y변수도 2에서 4, 2배 증가하고 3배 증가하고 4배 증가하는 8이겠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비례관계라고 하는 거야. 즉 같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일정한 비율. 우리는 이걸 무슨 관계? 그렇지. 비례관계라고 합니다. 비례관계.
수업 시간 때 모르면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그래, 수학 시간 여러분들은 함수를 통해서 이런 비례관계를 배웠어. 그럼 이거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이게 X축, 이게 Y축이죠. 그럼 이게 0이고 1, 2, 3,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2, 4, 6, 8이 되겠죠. 그래서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 4일 때 8. 직선 형태가 나타나네요. 이렇게 우리가 실험했던 거랑 비슷하죠. 이게 무슨 관계?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체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분자 운동을 통해서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43페이지. 자, 일단은 압력이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기체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운동이 빨라지죠. 즉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증가한다. 아직도 이 펜을 안 든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써라. 공기원 아무거나 불러봤어요. 그 다음에 고봉진 니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온도가 상승해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 보니까 빠바바박 증가하겠지.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막 증가하면서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진다. 이 과정을 이렇게 차례대로 필기해 주세요. 필기.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아까 실험을 통해서 있잖아. 이런 규칙성을 얻어냈잖아.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근데 프랑스의 과학자 이 샤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샤를이라는 사람이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이 그래프가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는 사실을 알아냈어. 기체의 부피의 변하는 정도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는 거야.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1787년에 이 프랑스 과학자 이 샤를이 있잖아.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 온도를 높여주면 부피가 늘어나는데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이 일정 압력에서 기체 온도를 1도씩 높여주면 기체 부피가 0도씨일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하는군. 이걸 밝혀냈단 말이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샤를의 법칙에서 이걸 이해하는 거야. 이걸 우리 지금부터 한번 이해해보자. 그 전에 여러분들 이 샤를이라는 사람 있잖아. 참 웃긴 게 1783년에 즉 샤를의 법칙 4년 전에 프랑스 어떤 한 마을에서 그 제지 공장 종이 만드는 이제 몽골피 형제라고 들어봤지. 걔네들이 있잖아. 종이 자루에 증기를 채워가지고 구름처럼 가볍게 하면 공중에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구에서 최초로 이제 기구를 만들었어. 금마들이. 그래서 나무를 태워가지고 이제 종이 자루에 연기를 채워가지고 띄웠지. 근데 야 놀랍게도 10분 만에 몇 미터까지 날아갈게 얘들아. 2000m 날아갔어. 2km. 이 소식을 들었어. 샤를이. 근데 샤를은 과학자잖아.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뜨거운 공기 대신에 있잖아. 얘네들가 샤를이 수소기체 넣었어. 그 위험한 수소기체 터지면 큰일 나죠. 사고도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만들어 띄우고요. 인마가 지가 타고 또 올라갔어. 위험하게. 대단한 놈이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사회시간 때 배웠을 건데 프랑스 혁명이 그 당시에 또 일어났거든. 1792년 정도에. 근데 샤를이 있잖아.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어. 근데 이제 기구를 띄웠던 사람이라고 막 알려지면서 소문나면서 그래 넌 안 죽게 할게 하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이거 하나 낼 건데 자유학기제라서 못 내는구나.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가로축이 0도시고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부피입니다. 그럼 여기서 0도씨일 때 있잖아요. 0도씨일 때 부피가 얼마냐? 기체 부피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V0라고 한 거야. V가 뭐냐면 이제 볼륨. 요즘에 스펠링이 딸려요. 부피입니다. 부피. 소리도 되고 부피도 돼.
그래서 V라고 적고 0은 왜 0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모르니? 0도씨일 때의 부피니까 V0라고 한 거잖아. 그럼 1도씨일 때 부피는 V1이라고 하면 되고 맞지? 자 그러면 0도씨일 때 0도씨에서 있잖아 273도씨까지 증가했어. 증가했어? 그럼 부피가 얼마가 되냐? 이때 부피를 V라고 적고 273이라고 할게. 왜 273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래 273도씨 때의 부피니까. 근데 놀랍게도 어떤 규칙성이 발견됐냐면 0도씨 때 부피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2V0라고 한 거야. 이야 273도씨가 증가하면 0도씨 때 부피의 딱 2배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여기가 0이잖아. 그럼 이때의 온도는 얼마가 될까? 딱 수학적으로 계산 대칭 되지 않나? 이렇게? 합동이죠? 얼마 되세요? 마이너스 273도씨가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 얘들아. 기체의 글자 다 보이지? 분자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야. 가장 낮은 온도지. 맞지? 근데 야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수가 있냐?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론적이 아닌 상식적으로 없지? 그래갖고 이론적인 그래프는 이래 나오지만 있잖아. 실제는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뭘로 변해? 그렇지 액체로 변하지. 액체로 변하고 고체로 변하지. 그래서 여기는 없는 상태인 거야. 하사표로 나타내줘야 된다고. 이 부분은 이 구간은. 오케이? 질문은 교실에서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1도씩 높아지면은 273분의 1도씩 높아지잖아. 그러면 온도가 273도씩 높아지면 여기다가 273분의 273을 하면 1이 되겠죠. 그래갖고 2배가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으면 탁구공이 부풀어 오르는데 이때 찌그러진 탁구공과 부풀어 오른 탁구공 공기분자수를 공기분자 개수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5개씩 똑같아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바로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체 분자 운동의 속도. 그래서 속도를 쌤이 하살표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짧게 나타냈고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나타낼까요? 길게 나타내야 돼. 길게. 그래야 속도가 증가했다는 걸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겠죠? 오늘 끝.